교육부가 여수 한영대에 대한 감사 결과 유아교육학과의 유령 학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과를 폐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가 말썽입니다. 기사 등 각종 자료를 베끼거나 짜깁기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혀 논란입니다. 당시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녀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유령 학생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네, 교육부는 해당 학과를 폐과 조치했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교육부는 한영대 교수들을 소환해 유아교육학과의 야간 운영과 부실 수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해당 학과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폐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지금까지 출석 없이 학점을 딴 유령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한영대는 교육부 조사에서 해당 의혹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하게 운영되는데 폐과는 저희도 당연한 조치라고 봐지고 자기네들도 주간은 일단 못 나왔고 야간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부는 유령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조사한 걸 토대로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할 거고요. 그게 만약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실질 감사를 할 계획이고 장학금 반납을 받은 게 있으면 반납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거나 후속 조치가 있을 거고. 한편 교육부가 유아교육학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대학 측이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6월 한영대 뷰티학과 전 학과장 A씨가 학생들이 받은 근로장학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학교 뷰티학과 교수 한 명은 지난 3년 동안 근로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최근 전화를 돌렸습니다. 교육부가 다른 학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가 들어올 건데 너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다. 그때 너가 장학금 냈던 거 다시 돌려받았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시길래 실제로는 받으신 적이 없고 아예 연락도 안 왔어요. 교육부는 해당 의혹을 담당 부서로 이관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택시업계의 동맹휴업에 대비해 내일 하루 비상교통대책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서울에서 열리는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 3차 시위에 관내 택시기사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시내버스 주요 5개 노선을 밤 11시 30분까지 1회 증회 운행하고 법인택시 500여 대는 정상 운행하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순천시 개인 택시지부 회원 6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개발공사와 광양시는 오늘 광양시청에서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광양시 일대 총 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해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포함된 9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정부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8조 6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체육, 문화, 복지시설의 개선과 스마트 영농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내년도 각 부처의 생활 SOC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내년에 달라지는 시책과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전선의 경우 광주에서 순천이 아니라 목포에서 순천까지 철도가 해결됐다는 의미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민선 7기 첫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최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베끼기와 짜깁기 투성이었고 심지어는 다른 의회의 연수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0월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내놓은 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38쪽짜리인 이 보고서의 3분의 1가량은 연수 국가와 주요 관광지,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용도 여행사 등에서 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방문했던 기관의 구체적인 연수 내용을 기록한 부분, 한 복합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에 대한 2페이지 전체가 경제지와 일간지의 기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다른 기관의 연수 내용 곳곳에도 각종 기사나 홈페이지 등에 적힌 설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년 전인 지난 2012년 경기도 고양시 의회가 작성한 싱가포르 연수 보고서, 여수시 의회 보고서에도 이와 내용이 같거나 단어만 약간 수정된 부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안 정보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호텔 관계자와 마이스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재한 부분, 인터넷에 직접 찾아봤더니 역시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발견됩니다. 작성 시기는 지난 2009년 2월. 무려 10년 전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이름만 지운 뒤 직접 설명을 들은 것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인 총평 파트에도 일간지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연수 자체는 충실하게 진행됐으며 연수 후 논의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정책을 보고서에 담아냈고 시 집행부에도 건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인터뷰 내용 등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심히 그리고 더 관리를 잘하는 걸로. 6박 8일 동안 진행된 싱가포르 연수 비용은 1인당 317만 원. 시의원 6명과 의회 직원 2명 등 모두 8명이 이번 연수에 2,5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려면 굳이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사점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내실 있게 담는 것이. 여수시 의회는 내년 해외 연수비로 의원 1명당 32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18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고흥 출신의 프로레슬러 고 김일 선수가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올해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프로레슬러 고 김일과 양궁 김진호 선수에게 스포츠 영웅 헌액패를 전달하고 선수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체육인의 위상 재조명을 위해 2011년부터 스포츠 영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녀는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11공수여단 소속 참호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고 고교생 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18 첫 총기 진압 당사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최초 발포자인 계엄군 대위는 80년 5월 24일 군인들 사이에 5인 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계엄사 문건에 보면 전사자로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 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유공자 책정돼가지고 현충원에 놓여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 날 일이죠. 더구나 해당 대위가 받은 화랑 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작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과 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5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시민을 진압한 가해자인 계엄군과 피해자인 시민들을
동시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또 5.18 피해자들과 5월 민주항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가 재심사를 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5.18 계엄군은 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단위에선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맺고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벼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주 전 시장은 A씨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여수 MBC가 제작한 라디오 드라마 6부작 여순사건 9일간의 기록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여순사건 9일간의 기록은 여순사건 발발부터 진압까지 9일간의 과정을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감수를 거쳐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여순사건 9일간의 기록 외에도 천년의 전라도가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연이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기업은행 미리네 봉사회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용정마을 주민 1동 38만 원, 순천시 도사동 야흥, 부흥, 신대마을 7통 주민 1동 35만 원, 순천시 도사동 통장협의회 1동 30만 원, 여수시 금호석유화학 이에너지 발전 2팀 1동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마을 주민 1동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마을 어촌계 회원 1동 30만 원, 순천시 도사동 금전 동너마을 27동 주민 1동 26만 원, 여수시 만성리 상가 번영회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이통 평촌마을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만흥 어촌계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세포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광양시 광영동 오통 통장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백초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수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노월마을 주민 1동 18만 원, 고흥군 도양읍 남한마을 주민 1동 18만 원, 광양시 광영동 오통 경모정 이영자회 1동 10만 원, 여수시 화양면 백초마을 여영길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 부녀회 회원 1동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 여노인회 회원 1동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북촌 남노인회 회원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남 최초로 전면 시행합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부터 관내 면지역 초등학교 12개 교 중 4개 교에서만 시행하던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작은 학교 활성화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시와 읍지역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근 KT통신선 화재 등으로 각종 시설물의 사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여수시가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한 통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수시는 3억 5천만 원을 들여 상하수도와 통신, 전기, 가스 등 지상, 지하 시설물의 위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청이 내년 항만시설 개발 사업비로 1,30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